예, 뭐 시장에 새로운 이슈들과 뉴스들과 트렌드들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좋죠. 뭐 AI도 그렇고요. 또 유럽발 IRA, CRMA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는데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특별히 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KB증권 하인환 선임연구원을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컸고 또 수혜주들도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요. 유럽판 IRA, CRMA가 온다. 예. 핵심 원자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은 어떤 건지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CRMA라고 해서 네.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는 정책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라고 하면 보통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석유와 관련된 것보다는 희귀 광물들, 네, 그래서 니켈, 리튬 이런 광물들과 관련된 정책이고 네. 이거를 유럽 쪽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해 오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추진을 해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광물과 관련된 수급 불안정은 몇 년이 된 거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부터 미중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2020년부터 유럽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IRA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CRMA라고 하는 것은 핵심 원자재법이니까 조금 더 사실은 단어에 충실한, 그죠? 원자재를 네.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얘기되는데요. 그럼 그동안 쭉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표에 보면 2023년 올해 1분기에 초안을 공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견 수렴은 된 거고 막바지 작업해서 이걸 이제 공개한다. 초안 공개. 네. 초안 공개라는 게 또 이제 법률 제정이랑은 다른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예. 네, 초안이 공개되면 이제 유럽 의회까지 완전히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아주 정확하게 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얼마 안 남았죠, 사실 1분기라고 네. 해봤자 3월 초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정책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때부터 기대감이 계속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안이 공개되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뭐 IRA도 나중에 바이든이 얘기하고 나서 법안 할 때까지 실갱이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 내용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보게 되면 물론 뭐 우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유럽이 자기들을 위한 법안이니까 광물 원자료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혹은 트렌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기회 요인입니까? 일단은 산업을 육성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광물들이 매장이 좀 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방안인데 이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EU 내 매장이 별로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 의존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이 EU 영내에서 그래도 좀 네. 해결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육성을 하는 취지에서 EU 내에서 생산되는 뭐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하는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데서 우리가 수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입을 다변하게 되면 뭐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겐 좋겠네요,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호주라든지 그렇죠? 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머징 국가에서도 광물 자원국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르헨티나나 뭐 네. 이런 데가 좋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광물 관련된 것도 이를테면 신사업,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이 많으니까 전기차 네.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폐배터리 쪽이 부각이 되는데 폐배터리 시장은 안 그래도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시장이 언제 커지는 거야? 언제 차가 지금 전기차 네. 아직 타지도 않는데 언제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거야?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예측되는 시장 규모나 성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은 한 2025, 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불확실성 그런 얘기들을 보통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네.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우리가 몇 년 전과 좀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2차 전지도 이제 곧 보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특히 2019년쯤에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당장 실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랬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몇 년 돌이켜 보면 그때 당연히 샀었어야 되는 거죠. 폐배터리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와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특히 이렇게 정책적으로 같이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저는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단기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RMA 관련해서 주목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사실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되면서 저는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돼야지. 서울에 보면 고향 가시는 분들이 그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애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그 지원책이나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작년부터 계속 뭔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네. 그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네. 얼라이언스라는 걸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2차 전지 기업들, 완성차 업체 그리고 폐배터리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 민관이 같이? 정부가 주도해서 네. 민간이 같이 네. 얼라이언스를 하나 조직을 했고요. 예. 여기 이제 뭐 공기업들도 몇 군데 들어가 있고 네. 완성차 업체, 2차 전지 업체, 폐배터리 업체들까지 네.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건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작년에 정책에 나왔던 걸로 보면은 상반기 중에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또 내용이 담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그런 정책 모멘텀이 상반기 중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MA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하선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기업 얘기도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아까 이제 그러면 CRMA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폐배터리만 수혜가 되는 거냐? 나머지 2차 전지 소재나 셀이나 이런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겁니까? 그거는 네. 다른 2차 전지 뭐 소지나 이런 쪽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CRMA라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추측을 하면서 네. 이 폐배터리 쪽을 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예. 그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거는 어쨌든 이유도 원자재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초안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양한 또 분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호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폐배터리 네. 그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다시 폐배터리 쪽으로 와서요.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중국과 일본 우리 3파전이긴 합니다만 압축하면 한국과 중국 네. 꽤 잘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나 재활용 쪽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한 위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걸 주도해 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직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경쟁력이 다소 약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뭐 해외 공장들이 있거나 예.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렇게 유럽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유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 KB증권에서 추천했던 종목은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네. 또 이제 해외까지 공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도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성일하이텍은 뭐 그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얘기, 그 산업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어요. 매일 저희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제 확실하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 입지를 점했느냐 이런 건 조금 살짝 얘기하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어쨌든 이제 중국이나 내수장이 캐파가 크잖아요. 네. 중국 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뭐 수산화 리튬 가공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중국 같은 데가 마켓이 클 거고요. 그죠? 네. 예, 우리 이제 중국이 막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은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기지를 가지고 있고 유럽에도 그럼 생산 라인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또 뭐 증설 얘기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성일 하이텍 쪽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잘 안 나오는 산업이긴데 성일 하이텍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여기는 실적이 지금도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회수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나고 있는 회사죠. 제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저희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 네네. 다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려본다면은 그 유럽 쪽에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정책의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익국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국을 다변화하는데 광산이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광물들을 생산하는 국가들. 근데 또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해외에 광산을 갖고 있거나 광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제시했던 종목이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뭐 본업도 본업이지만 또 이제 그런 뭐 광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같이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가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은 말씀하신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그 두 종목인데 이제 새로 막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에코프로나 말씀하신 포스코홀딩스, IS 동서 폐기물 업체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관련 기업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유럽 쪽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는 어쨌든 해외에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성일 하이텍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RMA와 관련해서 폐배터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 공장에 있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고, 그죠? 2차적으로 광물 자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런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쪽이 좀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추후에 이제 내용이 조금 구체화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좀 추가적인 분석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혹은 유튜브 검색창에 10시 혹은 시황의 해설자들 치시면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하인한 위원님 자료도 조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하인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